자, 이제 또 추경 매수, 저점 매수 둘 중에 뭐 또 일발 장전도 마찬가지입니다. 다루기 전에 두 분이 또 금요일에 함께해 주실 거고요.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사장과 MBN골드 김영민 매니저 변함없이 어서 들어오십시오. 네, 반갑습니다. 자, 리뷰 먼저 가봐야 될 텐데 어제 정경민 사장도 히트를 쳤죠? LS. 뭐 정말 오래간만에. 네. 근데 LS는 오늘 아침에도 계속 회자되던데. 뭐 그렇겠죠. 그냥 뭐 저는 뭐 회사는 뭐 그대로였고 그냥 네. 뭐 좀 위치가 좀 괜찮았다고 생각이 들어요. 좀 저점에서 좀 뭐 타이밍이 좀 이렇게 잘 맞았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이제 뭐 구리 가격은 뭐 지속성을 가지고 있잖아요. 뭐 이런 거를 단타 치실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요. 뭐 이거 5% 먹고 빠지고 뭐 이런 분은 사실 뭐 매수를 안 하셨다고 생각되고 뭐 이제 포스코도 호실적이 나왔잖아요. 그렇다면 이제 소재 쪽에서도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게 또 어제 나왔던 호재 중에 하나가 이제 자회사의 지분을 추가로 매수하겠다 이런 얘기도 좀 나왔거든요. 네.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뭐 분위기도 좋고 펀더멘탈도 개선되는 그런 상황이고 수급도 좋고 그러면 뭐 사실 주가를 형성하는 모든 변수가 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데 주가는 아직 저 밑에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추세는 좀 이어가리라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저는 뭐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실 분은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앞서 제가 이제 오프닝에 워플레이션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전쟁반 인플레이션 그래서 이 원자재와 현물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. 네. 그러니까 LS는 LS 니코동 재련도 있고 네. 고려아연에서 생산하는 금부산물 같은 것도 이 LS 쪽에 생산이 더 많은 걸로. 니코동이 더 많습니다. 네. 니코동 재련이 2배 이상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러니까 네네. 2차전지 폐배터리 또 뭐 이 사업도 그것도 자회사에 있고 동박 뭐 하여튼 모든 게 LS로 지금 다 몰리고 있다. 네. 그래서 고려아연하고 LS하고 오늘 아침에 많이 회자들 얘기들 하는 것 같더라고요. 자, 파인테크닉스는 힌지. 네. 네. 내장인지 어제 파인테크닉스도 어제 뭐 사실 장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는데 사장 최고가 또 경신이 됐거든요. 네. 뭐 14,450원까지도 상승을 하는 모습이고. 실적 베이스. 네, 뭐 실적이 사실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좀 좋을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 어저께 이제 장이 끝나고 나서 5시쯤 해서 이제 또 공시가 하나 나왔어요. 파인테크닉스가 이제 인적 분할을 한다. 결국은 이제 힌지 사업에 이제 승부수를 걸겠다는 거거든요. 네. 장사가 잘 안 되는 LED 사업부하고 힌지 사업부를 쪼개가지고 인적 분할을 하겠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아주 과감한 결단이다. 뭐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 경영 효율화 차원에서 또 특히나 이제 투자의 어떤 효율성 차원에서 아무래도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잘 되는 이 힌지 사업을 계속 좀 키워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저께 이제 나온 인적 분할 공시 자체도 아 정말 좀 잘 되고 있구나라는 걸 좀 뒷받침해주는 그런 이제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. 뭐 승부수를 던졌기 때문에 뭐 주가의 흐름도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니까요. 뭐 편안하게 보유하면서 이런 이제 신고가를 치는 종목들은 사실 추세적인 상승이 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들이기 때문에 뭐 약세장에도 불구하고 좀 비빌 수 있는 뭐 그런 종목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주가가 강한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고 그 이유의 근거가 좀 명확하다면은 지속성을 띌 수 있다. 네. 이렇게 어제 일발로 했던 금리 인상을 맞췄는데 하나생명은 뭐 조금 심드렁해서 이따 뒤에 다시 한번 더 다뤄야 되기 때문에 자, 두 분 오늘 또 준비하신 추경 매수와 저점 매수의 그 타이틀로 정경민 차장의 의견을 먼저 화면으로 보실까요? 정경민 차장은 면세점 관련주, 네, 면세점 손님 받아라. 네. 들어옵니까, 손님? 그럴 가능성이 있어. 오늘 또 이제 뭐 거리두기? 추가적으로 거리두기 또 얘기도 해제. 있고 해서 뭐 부담 없는 위치예요. 정말 면세점주 오른 게 거의 없습니다. 뭐 좀 아직도 좀 뭐 저 밑에 좀 놓여 있고 이렇게 보니까 청산되지 않은 공매도가 굉장히 많더라고요. 대표적인 종목들을 좀 보더라도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가장 더딘 움직임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유통으로 분류는 되고는 있지만 사실상 투자 심리에 가장 좀 민감하게 좀 반응하는 이제 그런 종목군인데 사실 좀 움직임 부분이 좀 거의 없어서 뭐 이런 이제 분위기가 좀 이어지고 그리고 이 정도의 위치에 있다라고 하면 한 번 정도는 좀 반등을 해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아이디어에서 이제 오늘 좀 선정을 좀 해봤고 어쨌든 뭐 5월부터 이제 연휴가 들어오잖아요.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해외 여행이 재개되는 그런 이제 분위기로 있는데 뭐 현재 지금 항공사들의 증편, 재취항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. 항공권 가격도 뭐 제가 나름 좀
많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뭐 그 한 30% 이상은 좀 오르는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이제 일부 노선은 또 매진도 좀 나오고 있고 해외 사례에서도 지금 북미 지역에 보니까는 이제 항공권의 판매가 한 25% 이상 YOY로 좀 늘었다. 미국은 사실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해외여행을 막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25% 늘어나는 추세라면 우리나라도 이 리오프닝을 단행을 하고 상당 기간 동안에 이런 좀 기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좀 논거가 좀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. 일단 보복 소비 성향이 강하다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저번에도 언급 잠깐 드렸습니다만 상위 클래스 그냥 어차피 2, 3년 못 간 거 한 번에 좀 비싼 거 한번 타보자 이 기회에 뭐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서 지금 50% 이상 매출이 지금 소위 말하는 비즈니스 클래스, 프리스티지 클래스의 판매량이 좀 늘어나고 있고 전쟁 여파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노선 여행이 좀 늘어나는 이제 그런 통계가 지금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거든요. 그렇게 본다면 이제 우리가 면세점 가면 괜히 하나 사고 싶잖아요. 뭐 주류든 뭐 담배든 화장품이든 뭐 왠지 막 30살 먹은 술 하나 사고 싶고 21살 먹은 술 하나 사고 싶고 뭐 이런 거 좀 이렇게 약간 보복 소비 그동안 못 샀던 것들 좀 사고 싶은 그런 생각도 좀 많이 그러니까 이런 보복 소비의 영향으로 좀 살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좀 매우 높아지고 최근에 좀 명품 가격들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. 예전에 비해서 뭐 20% 이상 많이 올랐고 그렇게 본다면 좀 괜히 좀 이제 소비 여력이 높아진 이제 여행객들도 좀 지갑을 과감하게 열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네. 평균적인 매출은 2터미널 쪽이 훨씬 높습니다. 왜냐하면 1터미널 쪽은 좀 가성비 위주로 여행을 가신 분들, 그러니까 저비용 항공사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2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좀 비싼 브랜드가 많이 있어요. 거기에 네. 입점사가 신세계, 롯데, 신라, SM 이렇게 한 4개 정도가 좀 있는데 해당 유통 섹터가 또 공교롭게도 이 공매도가 좀 많은 그런 좀 종목들이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공매도는 조금씩 좀 줄고 있는 상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가가 무거운 상태라면 저는 이제 이런 게 좀 뉴스에 뭐 확 한번 좀 나오는 상황이라면 이 공매도가 확 꺼지면서 부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좀 높아져 있다. 그리고 다른 걸 다 이제 뭐 차치하고라도 지금 위치가 굉장히 부담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한 번만 좀 이렇게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상황이 나온다면 좀 뭐 두 자릿수 정도의 뭐 수익률은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네.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고 뭐 종목은 뻔합니다. 호텔신라, 신세계? 현대백화점, 롯데지주, 뭐 면세점 영위업자들이고요. 그래도 역시 호텔신라가 가장 좀 네임밸류를 갖고 있고 뭐 주가 레벨을 보시면은 부담 없다는 거 아실 것 같아요. 그래서 네. 오늘은 좀 그 시류에 맞춰서 좀 뉴스도 좀 있고 그래서 좀 면세점 관련된 종목 한번 좀 점검을 해드렸습니다. 좋습니다. 네. 면세점 관련주를 다시 보자 했으니까 저기다 숟가락을 슬쩍 하나 올려놓으면 개별주 중에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, 텍스 리펀드 저희 제가 안 썼나요? 글로벌 안 썼는데? 안 썼네요. 네. 이게 칸이 없어서 안 썼네요. 이게. 근데 글로벌 텍스프리 텍스프리를 받으면 무한 루프를 합니다. 이거 사고 돈 받아서 면세점 또 가고 또 받고 뭐 이렇게. 네. 그러게. 뭐 하여튼 주가도 계속 횡보하고 있길래 저쪽도 작은 기업이지만 저런 기업도 있다라는 거. 지난번에 한번 이제- 일반에 다뤘기 네. 때문에. 네. 중국 그 여행객들이 들어오면 저 회사 돈 많이 법니다. 오케이. 자, 그다음에 김영민 매니저의 오늘 선택의 사항을 또 봐야 되니까 화면 보시겠습니다. 김영민 매니저는 물류 관련주, 물류 대란 재점화의 조짐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저점 매수다. 어떤 네. 얘기죠? 뭐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좀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. 뭐 시장을 보면 계속 연이어서 이제 소위 말해서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반사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들의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. 어제는 또 비료 관련된 종목들이 또 급등을 했고, 뭐 철강 관련된 종목들 움직이고 이런 흐름들이 계속 좀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는 시장의 이제 불확실성이 완벽하게 해소되지 않은 구간이다라는 거고, 그래서 이제 좀 한켠에 이제 조금 잊혀져 있던 섹터 중에 하나가 이제 물류 관련된 이제 섹터라고 보여지는데요. 실적은 되게 좋다고 하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되게 주식 투자하시면서 가장 좀 화가 많이 나고 힘들어 하실 때가 아니 좋다면서 근데 왜 주가는 거꾸로 움직이느냐 뭐 이럴 때라고 보여지는데 대표적인 종목들이 아마 HMM이나 페노션 네. 역대급의 실적이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는 오히려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는 뭐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그 이유에 대한 것도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려보고 싶어서 준비를 했고요. 지금 미국에서
텍사스하고 지금 멕시코 국경에서 또 난리가 났다라고 하거든요. 네. 텍사스에서 이제 국경에 이제 그 뭐 불법 이민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검색을 또 강화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물류 대란으로 이어져 가지고 멕시코에서 이제 채소나 과일 이런 것들을 이제 실어 가지고 미국으로 이제 수출하는 그런 이제 트럭 기사분들이 다 국경에 지금 막혀가지고 아마 사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. 막 트럭이 막 길게 줄을 늘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다 보셨을 텐데 지금 내일 이제 뭐 그 부활절이거든요. 부활절 연휴가 이제 시작되는데 사실 이제 이런 이제 이미지들이 계속 좀 회자가 된다라는 것 자체가 아 물류 관련된 종목들 쪽으로 또 다시 한번 시선이 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상하이가 또 봉쇄가 좀 됐잖아요. 그것도 네. 이제 영향이 조금 있는데 근데 이제 상하이 운임지수는 지금 연초 이후에 계속해서 좀 빠지고 있어요. 그리고 이제 뭐 BDI 우리 발틱 해운지수도 운임지수도 사실상 이제 지금 뭐 급등락을 하고 있긴 하지만 운임 가격 자체가 계속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이제 국면인데 그게 왜 그런 거 하니? 아니 작년에도 지금과 거의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작년에는 막 운임 가격이 폭등을 해가지고 HMM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는데 왜 비슷한 상황인데 운임 가격은 떨어지고 주가도 잘 못 움직이느냐? 그건 이제 작년에는 본격적인 이제 경제가 회복 국면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물류가 어찌 보면 좀 정체를 잃고 이런 게 가격에 오히려 이제 좀 상승하는 효과로 이제 반영이 좀 되다 보니까 해운주들한테는 상당히 좀 호재였는데 네. 지금은 뭐 운임도 떨어지고 오히려 또 이제 수요 정체에 대한 부분들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아마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작년과는 좀 결이 다른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뭐 물동량은 어느 정도 이제 상당히 탄탄한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선박을 뭐 작년부터 늘어난 수요를 이제 맞추기 위해서 막 발주가 많이 됐긴 했지만 당장 하루아침에 이제 배가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이제 뭐 마진은 유지가 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단기적으로 이제 HMM이라든지 페노션과 같은 이런 해운주들도 조금 많이 조정을 받은 게 아닌가. 어저께 이제 뭐 조선주들이 이제 급등을 하다가 약간 이제 좀 쉬어가기 시작하니까 HMM이라든지 페노션 이런 종목들이 이제 반등이 조금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저가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대한항공. 뭐 대한항공은 여객도 이제 리오프닝과 관련된 이슈 아까 차장님 잘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뭐 비즈니스라든지 뭐 이런 이제 비싼 여객에 대한 이제 수요들이 좀 늘어나고 네. 있는 상황이니까 여객도 좋아지고 거기에다가 화물 운송은 뭐 작년부터 계속 좋았고 대한항공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트렌디하게 좀 작은 종목들 중에서는 KCTC라든지 동방 뭐 이런 종목들을 물류 관련된 종목들로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뭐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뭐 종목을 이렇게 좀 나열을 해드렸고 픽을 좀 해드리면 오늘은 저는 대한항공하고 KCTC 이렇게 이제 선정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. 네. 대한항공하고 KCTC. 네. 한진도 최근에 주가가 조금 들썩이긴 했던 것 그렇죠. 같고. 네. 그러니까 운임지수가 안 오르는 거는 일단은 내려놓고 다시 실어가지고 가야 요금을 받는데 그러니까. 내려놓질 못하니까. 네, 저는 맞습니다. 제일 신기했던 게 요즘에 현대글로비스가 물류 쪽에서 네. 뭐 조용히 신고가 갔잖아요. 이제 뭐 자동차 판매가 좀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뭐 이런 쪽에서도 뭐 기회가 되면 뭐 네. 충분히 신고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. 네. 좋아요. 자, 어찌됐건 뭐 지금 쌓여있는 재고를 얼마나 쌓여있는지 모르지만 재고를 소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그런 물류에는 복합적인 내용들이 좀 엉켜 있습니다. 자, 오늘 정리를 하자면은 추격할 거냐, 저점 매수를 할 거냐, 뭐 이런 논란은 아니지만 뭐 하여튼 사자 의미죠. 네. 면세점 쪽 보고 있고, 그다음에 이제 물류 쪽. 그래서 이제 종목들은 호텔신라, 뭐 글로벌 텍스프리, 대한항공, KCTC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. 자, 일발장전으로 넘어가도록 하죠.